대화제약.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기업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코스닥 상장 제약사 중에서 매출 순위가 딱 31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딱 중견기업 위치죠. 그렇죠. 세파메칠전 같은 항생제나 아니면 후로스판전 같은 소화기 약물로 꾸준히 현금을 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조용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제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딱 들고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이 극적인 변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대화제약은 내수 비중의 거의 85%가 넘는 전형적인 국내용 제약사였거든요. 그런데 리포락셀이라는 이 신약 하나가 이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조용했던 회사가 갑자기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쥔 거죠. 리포락셀, 세계 최초의 경구용 위암 치료제. 이게 사실 마시는 항암제라는 건 모든 제약사들의 거의 꿈 같은 목표잖아요. 그렇죠. 꿈의 기술이죠. 수많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실패했는데 대화제약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 기술의 핵심, 이른바 비밀 소스가 뭔가요? 핵심은요, 기존 주사제의 단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는 데 있어요. 기존 항암 주사제인 파클리탁셀은 효과는 정말 좋은데 이게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첨가제를 섞어야만 했거든요. 대화제약의 기술은 바로 이 첨가제 없이 약효 성분을 장에서 흡수될 수 있게 만드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입니다. DHLASED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약물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약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 마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군요. 네, 전혀 아니죠. 약효는 그대로인데 몸에 흡수되는 방식 자체를 바꾼 거네요. 와,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겠는데요? 병원에 가서 3시간 넘게 주사 맞는 대신에 집에서 그냥 물이랑 약을 마시면 되니까요? 편의성은 그저 시작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부작용 감소입니다. 부작용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독성 유발 가능 첨가제가 빠지면서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탈모나 신경병증 같은 부작용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또 주사 맞기 전에 알러지 반응 막으려고 스테로이드 맞는 전처치 과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필요 없어졌고요. 와. 이건 단순히 그냥 편해진 수준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과정 전체의 고통을 줄여주는 혁신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 혁신적인 기술력이 드디어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을 열었군요. 2024년 9월에 중국 약품감독관리국 NMPA에서 위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17년에 중국 홍콩 등지에 한 283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7년 만에 그 결실을 본 거예요.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제 더 큰 관문이 남아 있어요. 바로 중국 국가의료보험 NRDL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중국 의료보험 등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약값을 통제하고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서요. 이 의료보험 목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약의 판매량이 정말 수십, 수백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네, 등재가 확정되면 그야말로 퀀텀 점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위암에서 멈추지 않고 유방암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2025년 6월에 세계 최대 암학회인 ASCO에서 유방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맞아요. 에이스코에서 발표했다는 건 전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 기술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네, 여기서 발표한 데이터의 핵심은 비열등성 입증이었어요. 비열등성이요? 효과가 더 좋다는 게 아니라 뒤처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새로운 약이 기존 표준 치료제, 즉 주사제보다 효과가 나쁘지 않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과는 비슷한데 부작용은 훨씬 적고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새로운 약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 한국과 중국에 유방암 적응증 추가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향후에 미국 FDA나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 리포락셀 하나만으로도 이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대화제약이 리포락셀에만 올인하고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중국에서 성과를 냈다고요? 네, 바로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 TDDS 기술입니다. TDS요?
쉽게 말해서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약물이죠. 2025년 9월에 붙이는 치매 치료제 리바멘사 패치가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국내 제약사의 패치 제품으로는 최초의 중국 허가 사례예요. 리포락셀이 마시는 약, 즉 경구용 약물 전달 기술의 성공 사례라면 이 TDDS는 피부에 붙이는 기술, 또 다른 형태의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이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신약 하나가 아니라 약물을 효과적으로 몸에 전달하는 기술 그 자체를 파는 회사로 체질을 바꾸려는 전략인 거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약을 제때 챙겨 드시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패치는 한 번 딱 붙이면 약물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혈관에 공급되니까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매일 약을 챙겨야 하는 보호자의 부담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치료 환경에서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030년에는 중국 치매 치료제 시장이 약 3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하니 정말 중요한 시장을 선점한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미용 의료 시장까지 진출했어요. 독일 자회사의 필러 제품인 아말리안이 2024년 12월에 중국 허가를 받았다고요? 네, 약 1조 원 규모의 중국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이 진출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파트너가 중국의 거대 국영 제약사인 시노팜지진이라는 거예요. 시노팜. 네, 막강한 유통망을 가진 현지 파트너와 손을 잡았다는 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마시는 항암제, 붙이는 치매약, 미용 필러, 이 세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모두 거대한 중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와,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인데요. 세계 최초 기술에 거대한 중국 시장, 든든한 파트너까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가득한데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 숫자는 오히려 경고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네. 이 엄청난 기술 개발에 들어간 돈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죠? 네,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1,093억 원으로 작년이랑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24억 원으로 25%나 줄었어요. 심지어 단기 손실은 9.9억 원으로 손실폭이 2배 가까이 커졌고요. 아니,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근데 실적은 왜 더 나빠진 건가요? 매출 원가랑 법인세 비용이 늘어난 탓이 큽니다. 하지만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건 재무 안정성 자체예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인데요. 현재 대화제약의 부채 비율은 약 180%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100% 이하를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180%면 자기 자본보다 빚이 1.8배 많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더 위험한 신호는 사실 유동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에 비해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53.4%밖에 안 돼요. 53.4%요? 네. 즉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100원인데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53원뿐이라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현금 흐름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연료를 너무 많이 쓴 상황이군요. 네. 결국 운영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2025년 9월에 60.5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EB를 발행했더라고요. 근데 이 교환사채라는 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시장에 주식이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일종의 잠재적 폭탄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이 교환사채는 주당 15,724원에 대화제약의 자기 주식 38만 5천 주로 교환될 수 있어요. 2025년 10월 26일부터 교환 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15,724원을 넘어서면 채권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38만 주면 약 38만 주의 매물은 주가 상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리포락셀이라는 엄청난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현금 창출 전이라 재무 구조는 취약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발행한 사채가 오히려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군요. 현재 대화제약의 상황은 기술의 미래 가치와 재무의 현자 압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유하신 것처럼 로켓을 막 쏘아 올린 상황과 같죠?
리폴악셀이라는 로켓은 엄청난 힘으로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1단 추진체의 연료, 즉 회사가 가진 현금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 2단 추진체인 중국발 매출이 제때 점화해서 밀어주지 못하면 그 엄청난 로켓도 대기권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뿐이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재무적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유일한 열쇠는 리폴악셀의 중국 매출 본격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 등재를 통한 퀀텀 점프예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로열티와 수출 대금이 빨리 들어와서 급한 불을 끄고 그걸 바탕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또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다시 미국이나 유럽 진출을 위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선순환 구조. 이걸 만드는 게 이 회사의 지상 최대 과제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즉 실적 개선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군요. 네. 중국발 현금 흐름이 그 시발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고요. 네. 결국 관건은 속도와 규모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유입되느냐가 앞으로 대화제약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이 지금 중국 시장 데이터에 쏠려 있는 이유죠. 결국 대화제약의 미래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의 현금은 현재의 재무적 압박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빠르게 도착할 것인가? 네. 중국 시장에서의 초기 판매량 데이터와 또 최종적으로 결정될 의료보험 약가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위대한 기술적 성공이 재무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 결정적인 과정을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